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강부터는 이제 과수 2과목 들어갈게요. 2과목 들어가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 쭉 품목이 나와 있죠. 네. 포복자. 우리 기초에서 한 70, 80% 한 거예요. 나머지 20, 30%를 이번 강부터 채우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우리는 기타 과수라고 부르죠. 네. 여러분들, 제가 기초에서 포복자만 먼저 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같은 수학감소 보장이지만 수학량을 산정하는 과정까지가 다르다. 수학감소 보장이다? 결국 뭐다? 평년 수학량 대비 수학량의 감소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근데 얘를 계산하기까지의 과정이 포복자와 이 친구들이 달라요. 여러분, 계산식이 다르다는 얘기는 뭐죠? 조사 방법이 다르다. 조사 방법을 깔끔하게 담백하게 만들어 놓은 게 공식이고, 공식을 이래 하니까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로 풀어 놓은 게 조사 방법이에요. 얘가 다르면 조사 방법도 달라요. 네. 그래 봤자 수학감소 보장이다. 이렇게 해서 가피자로 보험금 계산한다. 됐죠? 지금 여기 뭐 비과림 과수 손해보장이 있지만 과실 자체는 전부 다 수학감소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만감류가 있어요. 만감류. 1과목에서는 암기 사항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만감류를 말씀을 드렸지만 2과목 넘어오셔서는 일단은 잊으세요. 24년도 3, 4월에 10회 대비해서 새로운 농구먼 이론서가 탁 나오면 그때 여러분이 2과목에서 뭘 확인하시면 되냐? 만감류 얘가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즉 수학량 계산 방법이 어느 쪽으로 갈지. 근데 지금 예측은 다 돼 있어요. 예측은 포복자 쪽으로 갈 거예요. 근데 나와 봐야 알아요. 농구먼 이론서는 하도 어메이징하기 때문에 나와 봐야 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2과목은 어떻게 할 거냐면 1과목이야 뭐 다 공통적인 내용이니까 같이 했지만 2과목은 일단 포복자를 할 거예요. 보험금 산정까지 포복자를 먼저 할 거예요. 조사 방법 보시면 온갖 품목이 쭉 나와 있죠. 포복자, 그리고 건너뛰어서 보험금 산정. 포복자 다 끝나고 문제풀이 2과목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과수 들어갈 거예요. 얘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조사 방법 같이 하시면 네,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조사 방법 볼까요? 뭐 쭉 보죠, 뭐. 시기별 조사 종류가 있네요. 네.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지 않는 품목은 생산비 보장 받장물의 일부 품목밖에 없어요. 사고 나면 회사에서는 당연히 이거 내가 보험금을 줘야 하는 사고인가?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 조사 이름이 피해 사실 확인 조사예요. 적중처럼 특정 위험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문제화시킬 수는 없겠죠. 특정 위험 뭐 담보 조건 이런 게 있잖아요. 얘는 그냥 종합위험 자조하니까. 네. 전 품목을 과수는 실시한다. 사고 접수 지체 없이 모든 피해 사실 확인 조사의 공통적인 내용이죠. 자, 수학 전 착과수 조사. 제가 여러분이 하도 이 착과수, 저 착과수 다 착과수라 하니까 앞에 계속 수학 전 착과수라고 이렇게 붙여요. 여러분께서는 나중에 도대체 이 착과수는 무슨 착과수를 의미하는 거지? 구분하시는 그런 요령. 그게 먼저 어떻게 보면 포복자 문제 풀이하실 때 여러분이 제일 부딪히시는 그런 장애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얘는 수학 직전에 조사해 놓는 거래요. 의무적으로. 수학 직전을 이렇게 표현하네요. 네. 결과적으로 다른 과실 조사하는 거예요. 몇 개 달려있니? 지금 너네 과수원에 조사 방법은 다 똑같아요. 우리 기초에서 착과수 조사, 과수 과실 공통조사 하면서 적과후 착과수 조사, 그다음에 얘 배웠어요. 네. 조사 방법은 동일해요. 근데 이제 포복자만 한다. 포복자만. 감귤이 이쪽으로 오면 감귤도 하겠죠. 근데 감귤은 조금 달라요. 만감류. 수학전이 아니라 적과 종료 후예요. 그럼 감귤은 또 그렇게 되면 수학감소 보장인데 적과 후 착과수 조사가 되나요? 네. 나와봐야 알죠. 뭐 나와봐야. 그리고 모든 착과수 조사는
천주가 있으면 천주 다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셀 수 없으니까 모든 착과수 조사는 표본으로 한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얘는 수확량 조사 아니에요. 착과수 조사를 무조건 수확량 조사 아니에요. 사고 발생하지 않는데 왜 수확량이 왜 필요해? 보험금 안 주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얘를 포함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수확량 조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 뭐 따로 조사로 분류되어 있지 않지만 과중조사도 들어가 있죠. 조사는 엄연히 분류는 되어 있죠. 종합과수는 적중과 다르게 사고 발생하면 과중을 조사한다. 네. 여기서 여기까지가 수확량 조사예요. 여기 이렇게 명기된 것만 수확량 조사라 보지 마시고. 네. 그런데 기타 과수긴 하지만 수확 시작 이후의 수확량 조사에서 유자 제외네요. 보험기간, 수확 개시 시점까지만. 네. 그리고 주계약이 끝나고 나면 특약 가입 농지에 한해서 고사나무 조사. 주계약 이후에 뭐 추가로 재 없어요? 그러면 안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고사나무 조사를 실시했다. 이퀄 뭐다? 수확기 종료 후, 과실 수확 종료 후에 새로운 재해가 발생했다. 네. 특약 가입 농지만 합니다. 여기 보시면 보상하는 재, 자조화로 고사 또는 회생이 불가능한 나무, 회생 불가능한 고사죠. 그렇죠? 나무에서. 네. 자, 고사나무 조사고요. 보시고 자,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부터 볼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대상재해. 대상재해는 자조화 종합위험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1차원적인 문제 안 나오겠지만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종합과수의 대상재해를 써라. 얘 빠뜨리시면 안 되죠. 예. 복숭아 단 한 종류 세균 구멍병 우리 그림도 봤잖아요. 그림 뚫려있듯이 이렇게 구멍 뚫려있듯이 잎 과실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50%만 보상한다. 자, 얘는 피해 인정 개수로 보시는 게 좋아요. 피해 인정 개수. 제가 피해 인정 개수는 아주 저차원의 어떻게 보면 나노 단위, 단세포적인 피해 구성률과 같다. 네. 예를 들어 10개가 있어요. 근데 얘가 50% 피해형이래요. 그럼 곱하기 0.5 해서 피해 과실을 피해 인정 개수를 적용해서 5개만 손해로 인정해 주잖아요. 그렇죠? 원리는 피해 구성률하고 같은 거죠. 1000개가 있는데 착과 피해 구성률 50%래요. 그럼 손해는 500개잖아요. 같은 거예요. 복숭아는 세균 구멍병을 피해 인정 개수를 50%로 인정한다. 네, 세균 구멍병. 다른 거는요. 정상 50, 80, 100% 있잖아요. 80, 100%까지도 있는데 복숭아는 50%만. 당연히 직후에 그리고 확인하는 건 크게 두 가지죠. 보상하는 재 맞니? 자, 필요하다면 이런 자료를 요청할 수 있더라. 이런 건 뭐 단답형. 여러분 실제위원이라면 어디다가 할까요? 단답형. 뭐 기상청 자료, 농기센터, 농업전문기관 의견서, 손해평가인 소견서, 여기 또 아주 치사하지만 손해평가사 아니고 손해평가인. 네. 단답형은 이론서 있는 대로예요. 있는 대로. 기상청 자료 확인 및 현지 방문 등을 통해서 쭉쭉쭉. 자, 피해 농지 사진이 들어가야 할 때는, 첨부돼야 할 때는 농지의 전반적인 피해 상황, 세부 피해 상황 다 들어가도록 촬영해라. 네. 태풍과 같이 재해 내용이 명확하거나 즉 거대 재해, 사고 접수 바로 필요한 경우에 생략할 수 있다. 이로 구분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로 명명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거지 피해 사실 확인을 안 한다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자,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판단. 이게 두 번째 핵심이죠. 이게 두 번째 핵심. 이때의 추가 조사, 본조사. 수확 감소 보장이니까 수확량 조사가 되겠죠. 수확량 조사. 판단된 경우에는 수확기에 왜요? 수확량 확인이 가능한 시기. 항상 그 확인이 가능한 시기. 손해평가상 평가반 구성 및 추가 조사 일정을 수립한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이렇게 넘어가고요. 이제 수확량 조사 볼게요. 수확량 조사. 아까 제가 수확 전 착과수 조사는 사고 발생 안 하면 그냥 착과수 조사. 사고 발생하면 포함해서 수확량 조사. 자, 수확량 조사. 지금 포복자만 우선 하는 거예요. 조사 종류
계산식이 다른 건 조사 종류가 다르다. 먼저 착과수 조사를 하래요. 근데 이 착과수 조사는 의무조사죠. 관계없이. 무조건. 네. 적과후 착과수 조사처럼.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의무조사 3가지가 있더라. 첫째, 적종의 적과후 착과수 조사. 둘째, 포복자의 수확 전 착과수 조사. 셋째, 농업 수입보장 가시면 포도 있죠. 수입보장에 포도 한 과목, 한 품목 있잖아요. 거기에는 수확 전 착과수 조사와 과중까지를 의무조사를 해요. 과중조사. 그거 틀리죠. 수확감소보장은 사고 발생해야 과중을 조사하는데 수입보장 포도는 의무조사. 일단 그냥 알아놓으세요. 저 3가지만 의무조사합니다. 자, A, B, C 품종이 있어요. 이 과수원에. 뭐 편의상 조, 중, 만생종이라 할게요. 언제 한다고요? 수확기 조사를? 얘 수확하기 직전에 실시하래요. 즉 이 과수원에 수확이 개시되기 직전에 뭘 조사하는 거예요? 결국 착과수 조사하는 거예요. 이름에 다 있잖아요. 착과수 조사. 자, 하지만 과수의 모든 기본 조사는 나무 조사부터 시작하더라. 농진의 품수별 뭐가 빠졌죠? 재배 방식. 우리 기준 표준 수확량 할 때 재배 방식 말씀드렸어요. 실, 미, 고 수확 불능은 없고 기수확은 아직 있으면 안 되고, 그쵸? 파악해래. 먼저 파악하래 이거를. 품수별로 파악해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품수별로 파악해라. 여러분 이미 착과수 조사를 우리는 그 기초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딥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포도로 할까요? 포도 거봉. 달고 맛있죠? 거봉. 한국 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포도 중에 하나래. 거봉. 근데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단 거보다도 외국에서 재배가 많이 되는 거는 와인용 그런 게 많이 재배되더라고요. 각설하고 거봉 5년생 해볼까요? 5년생. 품종 수령, 품수. 자, 이 과수원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한다고 할까요? 샤인머스켓도 요즘은 또 많이 재배되죠. 이것도 가입 가능해요. 농작물 재배보험 지금 농업 수입보장에도 가능해요. 다 가능해요. 샤인머스켓 해볼까요? 네, 샤인머스켓 뭐라 해볼까요? 7년생 네, 품종 수령. 자, 이 과수원은 이렇게 재배해요. 지금 품수별로 뭐 하래요? 나무조사 하래잖아요. 나무조사 실, 미, 고. 그럼 뭐가 나오죠? 조사 대상 주수 나오잖아요. 거봉 5년 조사 대상 주수를 예를 들어서 100주. 샤인 머스켓 7년생 조사 대상 주수를 예를 들어서 뭐 할까? 150주. 250주도 많네. 150주. 품수별로 조사가 되겠죠. 나무조사를 하니까. 품수별 조사 대상 주수 나왔어요. 그럼 전체 조사 대상 주수가 지금 합이 250주. 그럼 여러분 이제 뒤따라 나오시죠. 전체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뭘 해요? 뭐 하더라. 그러시면 안 되고. 이건 기초의 내용입니다 했잖아요.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전체 표본 주수를 산정한다. 그 표본주가 어디 있어요? 품목별 표본 주수표. 적종, 포복자, 밤, 무화과, 호두 같은 표 쓴다. 자, 250주일 때 전체 표본주는 앞에 여기 200부터는 100단위고 앞에 플러스 7이죠. 앞단위. 그러면 이거 9주 하라고 돼 있어요. 표에. 자, 이 9주를 품수별로 비례 배분하면 끝인 거예요. 이거 적종에도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비례 배분할까요? 표본주 9주를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하는 거죠. 250분의 100 9 곱하기 250분의 150. 결과값이 좀 지저분하게 나오겠죠? 첫째 자리에서 올림, 뒤에 뭐라도 있으면 무조건 올려라. 기억나시죠? 자, 몇 주 나왔어요. 자, 그럼 위치 잡고 골고루 이따 조사 방법에도 그에 대한 표현이 23년도에 새롭게 등장한 표현이 있어요. 위치 잡고 가서 표본주 몇 주의 착과수를 다 세는 거죠.
그랬더니 1번 착과수는 뭐 30개, 2번 표본주의 착과수는 25개 다 다르겠죠. 그러면 표본주의 주당 착과수가 나오겠죠. 어떻게 계산해요? 표본주 착과수 합계 나누기 표본주 합계. 표본주는 여기 계산된 거. 됐죠? 네. 했더니 거봉 5년에 주당 착과수가 계산을 했더니 예를 들어 뭐라 할까? 25개 나왔어요. 샤인머스켓 7년에 이렇게 계산했더니 주당 착과수가 뭐 30개 나왔어요. 포도는 송이를 기준으로 한다 돼 있죠. 송이. 자, 그러면 이제 나왔네요. 착과수가. 거봉 5년은 100주에 25개씩. 샤인 7년은 150주에 30개씩. 각각의 품종 수령이 착과수잖아요. 착과수. 그럼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떻게 해요? 더해야죠. 왜요? 우리는 과수원 단위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과수원 단위 보험금, 과수원 단위 피해율, 과수원 단위의 평수, 미평이 필요하다. 그럼 과수원 단위의 수확량, 착과량 마이너스 감수량이지? 과수원 단위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품종 수령별로 해라가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의미. 여러분, 이런 거는 충분히 응용해서 기초 문제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내용을 지금 조사 방법 하다 보니까 다 했네요. 다 했어요. 쭉. 품목별 표본주 수표를 품수별로 전체 표본주 수의 합은 소수점을 올리다 보니 전체 표본주 수보다 나눈 게 크거나 같겠죠. 합치면. 네. 그리고 이 표현이 23년도에 새로 나왔어요. 이거. 동일 품재 수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품재수별 조사 대상 주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주를 선정해라. 기존에는 그냥 조사 대상 주수의 특성을 반영하여 돼 있는데 이제 저렇게 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착과된 전체 과실수를 조사해라. 전체 합산. 품종별, 수령별 합산. 이거 너무 쉽잖아요. 여기까지 다 했고. 자, 이제 과중조사 볼까요? 사고 발생하면 과중을 조사하래요. 더 정확하게 하겠다. 이건 거죠. 정확하게 하겠다. 아까 수입보장은 사고 여부 관계없이 조사하고요. 수확감소, 수입보장, 포도 같은 포도지만 차이가 있어요. 네. 품종별로 수확 시기에 실시하래요. 왜 품종별로 수확 시기에 실시할까요? 왜 품종별로 수확 시기? 여러분, 거봉하고 머루포도하고 과중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품종별로 해야죠. 또 하나. 아니, 거봉이 다 익기 전과 다 익은 후와 다르죠. 수확기에 실시해야 제대로 된 과중이 나오죠. 자, 그러면 아까처럼 거봉과 샤인머스켓을 재배해요. 그러면 몇 번 조사해요? 수확기가 다르다면. 과중조사 2번. 됐죠? 네. 조사 횟수. 종합과수부터는 나오는 표본주수, 일단 표본과실 추출할 때 표본주수, 그 다음에 품종별 표본 과실수, 이런 거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바로 나오네. 자, 과중조사할 때 품종별로 3주 이상의 표본주. 여기 여러분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해서 아니에요. 그냥 과중조사는 무조건 품종별로 3주. 크기가 평균적인 과실을 20개. 자, 품종별로. 왜 착과가 평균적이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나무는 과실이 너무 많이 달려있어요. 그럼 같은 나무에서 양분이 그 많은 과실들이 나눠갔다 보니까 좀 작겠죠. 반대로 과실이 좀 적은 과실은 좀 크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평균적인 나무 3주 이상에서 평균적인 크기 과실을 20개 이상. 최소.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예를 들어서 A, B, C 품종이 있어요. A, B, C 품종. 지금 품목이에요. 포도라고 할까요? 포도. 표본주 몇 개? 과중조사를 위한 표본주 수 몇 개? 품종별로 3주 이상이래잖아. 하나, 둘, 셋. 3주 이상 3품종. 9주. 자, 평균적인 과실이 20개 이상인데 품종별 20개 하지만 요거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는
과수원당 30개, 복자는 60개. 이런 거 만감류는 나중에 체크해봐야 되겠죠? 만감류. 네. 그러면 지금 세 품종, 표본주 3개. 그럼 표본 과실수 몇 개? 최소 표본 과실수. 세 품종인데 품종별로 20개 하래요. 그럼 60개죠? 60개. 포도 30개 충족하죠? 둘 다 충족해야 되는 거예요. 자, 문제 더 그러면 복숭아 2품종. 최소 표본 주수. 세주 2품종 6주. 최소 표본 과실수. 품종별 20개. 2품종 40개? 얘 채워야 된다고, 얘. 이거 엔드예요, 엔드. 품종별 20개, 농지당 복자 60개, 복숭아 자두, 포도 30개. 60개 돼야죠, 60개, 최소. 자, 그러면 자두 4품종, 최소 표본 주수, 4품종 3주 이상, 12주. 과실수는요? 4품종 20개, 80개. 채우잖아요. 포도 한 품종. 표본 주수 3주. 품종별 과실수 20개 하면 안 되죠. 30개. 이런 거 응용 문제 나오기 쉽잖아요. 왜냐면 이게 조사마다 또 품종마다 살짝씩 달라요. 그러니까 나올 때 확실하게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적정한 과중조사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아예 없죠. 네. 품종별 개수와 무게를 조사하래요. 여러분,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뽑아서 3주 이상에서 20개, 60개 뽑아서 조사를 했더니 무게가 6,000g 나왔어요. 뽑은 과실, 추출한 과실 무게. 복숭아였나 봐요. 최소 과실수 60개 채웠어요. 그럼 개당, 복숭아가 너무 자두라고 칠게요. 개당 과중, 조사 과중 100g. 조사 과중 끝. 추출한 표본 과실을 품종별로 구분해서 개수와 무게를 조사한다. 제목 그대로 나와 있는 거고요. 미보상 비율 조사 볼까요? 품종별로 미보상 비율이 다를 경우에는 여기 품종별로 다를 경우에는 만약에 A, B, C 품종이 있는데 각각 조사하다 보니 미보상 비율이 좀 달라요. 그럴 경우에는 가장 높은 거. 미보상 비율은 항상 맥스 값이에요. 맥스 값. 습관적으로 A를 쓸 뻔했네요. 네, 맥스 값. 큰 거. 다만 재조사, 검증조사 실시한 경우에는 미보상 비율 바뀌었어요. 원래 조사했을 때보다 재조사, 검증조사랑 바뀌었어요. 그러면 얘네가 더 정확하더라. 근데 23년도 농금원 이론서에서 빠진 내용이에요. 그 전까지 있다가. 그래서 24년도 10회 기준에는 또 추가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과중도요. 품종별로 아까 조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조사를 했는데 만약에 한 품종에 여러 차례 조사를 했대요. 그러면 여러 차례 조사했을 때는 최초 조사값을 써라가 돼 있어요. 최초 조사값. 근데 그게 누락돼 있고 마찬가지로 과중도 재조사, 검증조사 했을 경우에는 재조사, 검증조사. 24년도에도 이거 등장 안 하면 무시하시고요. 등장하면 빠졌던 내용 다시 실었구나 하시면 돼요. 네. 과중은 최초 조사, 가장 큰 값 아닙니다. 이런 것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재조사, 검증조사. 그럼에도 현장에서 과중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왜냐? 여기 보세요. 수확전 재해 발생하면요. 계약자는 농협에 통보해야 돼요. 저희 언제 수확합니다. 그럼 농협은 그 하루 전까지는 과중조사를 끝내야 돼요. 실제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나 수확전 착과수 조사할 때 평가사분이 조사하시면서 여기 저기 과중조사 해야 됩니다. 사고 발생 농지는 이렇게 꼭 통보를 합니다. 제가 이건 여담인데 제가 아는 평가사분이 계세요. 굉장히 꼼꼼하시고 일 잘하시는 분인데 옆에 일이 펑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이제 그때 맡은 계약 건수가 아닌데 조사 건수가 아닌데 옆에 것까지 해야 되니까 마음이 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과중조사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사실 평가사가 얘기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계약자분들은 평가사 얘기를 전적으로 의지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저쪽에서 이제 뭐 조사를 하다가 며칠 뒤에 와봤더니 며칠 뒤에 다른 조사건 때문에 와봤더니 과중조사를 안 했는데 수확을 다 해버린 거예요. 어떤 품종을.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처리했나 했더니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떻게 처리했다 아주 그냥 시겁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과중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는 사실상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그랬다 그러면 실시 못했다 그러면 평균 과중. 우리 평년 수확량에 적용되는 거죠. 평균 과중. 그리고 여기 자두 제외, 자두는 항상 잘 나가다가 포복자 우리는 한 친구 하다가 배신합니다. 여기서도 배신해요. 어디서도 배신했죠? 평년 수확량 구할 때 과거 수확량 무사고일 때 포도 복숭아는 조사 착과수 곱하기 평균 과중. 근데 자두는 다른 품목과 같이 표준과 평년 큰 값의 110%. 그쵸? 이건 뭐냐면 포도 복숭아는 이미 산출되어 있는 것으로 하겠다. 과중은 어차피 조사 못했으니까 출하 자료로 하지 않고 산출되어 있는 제시된 값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여기까지가 어떤 조사일까요? 여기까지가. 이제 좀 러프하게 보면은, 좀 크게 보면은 수확기, 수확 시작, 그 무렵, 그때까지겠죠? 수확 개시 이후가 아니라, 네, 그때까지의 조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확 전 착과수, 수확량에 있어서는 착과량, 그때까지겠구나. 거기에 해당하는 조사겠구나를 짐작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한번 이제 조사를 배웠으니까 공식 그리고 좀 우리 기초 과정에서 했던 거 복습도 한번 해보시고 기본 과정 내용도 살짝 들어가 볼게요. 우리 기초에서 배우셨던 거 지금 한 내용 사실 과중조사 빼놓고는 기초에서 대부분 다 다뤘던 내용인데 자 일단 포도복숭아 자두는 이 시기에 이 과수원에 달린 모든 과실수를 조사해 놓죠. 수확 전 착과수 조사로. 예를 들어 이때 조사된 이 과수원에 매달린 모든 과실수가 2만 개라고 해볼게요. 수확 전 착과수가. 자 그런데 첫 번째 케이스 전후에 무사고 아무 사고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 2만 개는 어떻게 되죠? 에이 괜히 조사했네. 그쵸? 괜히 조사한 게 아니고 얘는 어디로 간다? 조금 전에 잠깐 얘기해 드렸던 거? 그렇죠. 평년 수확량의 A값으로 쓰이죠. 평년 수확량 이 해에 과거 수확량으로 쓰이잖아요.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기 위한 과거 수확량. 작은 A. 포도 복숭아만 해당되죠? 2만 곱하기 평균 과중. 이렇게 무사고인 해는 이렇게 가요. 자, 근데 사고가 발생했어요. 앞이든 뒤든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자, 이제 2만 개 지금 여기에 매달린 이 시점에 매달린 과실수잖아요. 그런데 사고가 발생했다. 그럼 아까 뭐 한다? 조사 과중. 예를 들어 조사 과중 했더니 0.5kg이 나왔어요. 500g 나왔어요. 자, 그러면 수확 전 착과수 곱하기 조사 과중. 이제 이 시점에 이 과수원에 달린 정확한 과실의 량이에요. 그쵸? 수확 전 착과량. 가장 정확한 수확 전 착과량. 근데 사고 발생했다. 그럼 보험금 지급해야 되겠죠? 보험금 지급해야 하니까 회사는 그렇죠. 미보상 주수가 있다면, 미주가 있다면 회사는 우리는 미주 신경 안 써요. 얘는 피해 없는 것만큼 열렸다 생각하고 계약자께서 가져가시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미보상 주수는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인식하시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수확 전 착과수의 조사 과중 가장 정확한 착과량이 얘가 있다면 이제 회사는 이 시점에 달린 정확한 과실의 량으로 보는 거예요. 얘 이름이 뭐예요? 이제 수확 전 착과량. 같은 착과량인데 수확 전 착과량. 자, 그리고 이후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후라고 한다면은 이 시기 이후니까 수확이 개시된 이후겠네요. 수확 개시된 이후에 사고 발생하면 사고당 감수량을 계산하죠. 예를 들어서 2만 개였는데 첫 번째 사고에 5,000개가 감수됐대요. 피해 조사? 피해를 손해로 만들면 우리 감수 과실 적종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네. 5,000개. 두 번째 사고 또 났는데 계산해봤더니 6,000개. 그럼 사고당 감수량을 합산해요.
그래서 사구당 감수량의 합계를 차감합니다. 이게 포도, 복숭아, 자두, 피해율, 평수, 미평에 적용되는 수확량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때의 감수량에는 착과, 낙과, 고사, 주수 감수량, 나무 피해 감수량이라고 하죠. 이것들이 있다. 이거 구하는 것도 우리 기초에서 한번 해봤어요. 적종하고 큰 차이 안 나요, 여러분. 자, 이 친구들은 다음 강부터 조사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봤더니 이게 수확량이야, 이게 뭐. 자, 이 시점에서 매달린 거 이후에 사고가 없으면 감수량은 0. 이후에 사고가 없으면 매달린 거 요만큼을 그대로 수확하지. 즉 이후에 무사고라면 수확량 이퀄 뭐죠? 수확량 이퀄 착과량. 이후에 사고가 없다면 뺄 게 없으니까 수확 전 착화량 이퀄 수확량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럼 제가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후에 사고가 없다면 수확량 이퀄 착화량, 이후에 사고가 있다면 감수량을 차감해서 착과량 마이너스 감수량이 수확량. 자, 이후 수확 개시 이후 사고는 감수량으로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있든 없든. 이후의 사고는 그쵸? 있으면 차감하고 없으면 0. 자, 그럼 이전 사고는요. 이전. 수확 전 착과수 조사 전. 다른 말로 수확 개시 전 사고는요. 제가 이렇게 오다가 아이고 여기는 아직 수확 전 착과수 조사 안 했구나 하고 다시 뒤로 물러나진 않잖아요. 그쵸? 어떻게 해요? 이전에 있었던 사고는 어떻게 하냐고, 수확 전. 자, 우리 여기까지가 기초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기본에서 채울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수확 전 사고는 어떡하지? 근데 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썼어요, 답. 이게 뭔 답이냐고요? 수확 개시 이후는 감수량으로 그 손해를 계산해서 보상해주고, 만약에 수확 개시 이후에 사고가 없다면 0이라면 수확량 이퀄 착과량이라면서요. 사고가 발생해서 피해율을 계산하고 피해율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수확량. 근데 이후 사고가 없을 때 수확량이 착과량이다. 그럼 이전 사고는 이 착과량에 다 반영돼 있다는 얘기죠. 따라오셨죠? 이후 차감할 게 없다? 근데 수확량이 착과량이다? 그럼 이전 사고는 이 착과량이 다 반영돼 있다는 얘기죠. 또 뭔 소리야 이게, 그쵸? 여러분, 어느 정도 잠깐 딴 얘기긴 한데 농작물 재해보험 특히 과수 쪽 전 적종 종합과수 잘 따라오시는 분도 진짜 박수 쳐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 듣고 이해되시는 분 많지 않아요. 최소 3번 반복하셔야 돼요. 근데 난 이거 원리 다 모르겠고 복잡해서 싫고 난 그냥 공식 암기해가지고 그냥 문제 풀란다 이러시는 분들이 이제 계세요. 네. 근데 여러분 그 별표 7의 공식들이 이해 없이 암기가 가능하신가요? 저는 이해 없이 암기가 안 되던데. 이해를 하시면 어느 정도 암기도 좀 쉽잖아요. 그쵸? 암기도 분명 필요해요. 근데 이해 없이 암기만 하셨다? 근데 문제가 변형돼 나왔다? 아니면 극상의 난이도로 나왔다? 구회처럼 문제 개수를 늘린 게 아니라 난이도를 극상으로 했다? 대처 안 돼요. 그럼에도 나는 그냥 60점 이상만 목표로 하고 나는 암기가 특화돼 있으니까 그럼 장점을 살리셔야죠. 그런 분들은 다 암기하셔가지고 극상 난이도 문제 다 빼버리고. 이해되시죠? 하지만 웬만하면은 원리를 한번 이해하시고. 네. 자, 얘기 잠깐 빠졌는데, 자, 지금 우리는 이제 뭔 얘기하다 말았죠? 이후 사고는 감수량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전 사고 수확량은 착과량이다. 여기에 다 답이 있다? 이후 사고는 뺄 게 없으니까 수확량 이퀄 착과량. 그러니까 이전 사고는 여기에 반영돼 있다. 요걸 지금 내용 기본 내에서 채울 내용이에요. 여러분, 과실에 있는 사고는 셋 중 하나예요. 착과, 피해 있고 계속 매달려 있는 거. 낙과, 피해로 떨어져 있는 거. 세 번째, 나무가 죽은 거, 피해로. 그럼 거기에 있는 과실 손해, 그쵸? 나무 자체가 아니라 셋 중에 하나예요, 과실은. 물론 단감, 떫은감 막 이런 건 낙엽 이런 거 있지만 다 잊으세요. 이제 종합과수는 없어요. 심플해요. 자, 그럼 볼까요? 낙과.
얘는 어떻게 수학 개시 전에 발생한 낙과 피해가 어떻게 착과량에 반영돼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착과량은 아까 2만 개가 기준이었잖아요. 2만 개의 조사과 중에 뭐 미보상 주수에 근데 2만 개 어떻게 산정해요?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과수. 그쵸? 2만 개 그렇게 산정했잖아요. 걔를 기준으로 착과량을 산정했잖아요. 그러면 낙과가 됐대요. 얘가 줄어들죠. 나무에 과일이 100개 매달려 있던 게 재해로 낙과돼서 100개가 80개가 됐대요. 줄어들잖아요. 주당 착과수가. 얘가 줄어들면 결과값인 얘가 줄어들고, 그러면 수확량이 줄어들고, 수확량이 줄어들면 우리의 피해율 평수 미평에서 얘가 줄어드니까 분자가 커지죠. 수확 감소량이 늘어나죠. 피해율이 커지죠. 보험금 반영돼요. 오케이? 나무는요. 얘가 줄어들죠. 조사 대상 주수가. 실 빼기 미고. 얘가 줄어들면 줄어들고 수확량이 줄어드니까 편차가 커지니까 수확 감소량이 늘어나고 보험금. 수확 개시 전에 낙과든 나무든 피해가 있으면 착과량에 반영되는구나. 됐죠? 근데 왜 1번으로 써놓고 착과는 안 할까요? 착과. 자, 착과는요. 시점에 따라 달라져요. 자, 이때가 지금 수학 전 착과수 조사 시점, 즉 수학을 막 할랑말랑 하는 시점이에요. 수학 개시 시점. 수학기가 된 거겠죠? 네. 여러분, 만약에 착과 피해가 A, 이 시점에 왔어요. 아직 어떻게 돼요? 이 시점. 아직 잘하려면 멀었죠. 수학기까지 되려면. 요만한 상태겠죠? 꽂는 착, 유가 아주 요만한 상태일 거예요. 근데 그때 재해를 맞고 얘는 계속 매달려 있어요. 재해를 맞고. 그러면 정상적인 농부는 어떻게 할까요? 재해가 왔군. 또는 농약을 냅다. 또는 다 따버리든가. 물론 현실적으로 농약 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근데 그거 말고 다 따버리죠. 왜요? 그냥 두면 병충해 온상이 돼요. 이 자라는 기간만큼 다른 과실에 다, 옆에 있는 과실까지 다 망가뜨려요. 다 따버려요. 자, 나무에서 과실을 따버린대요. 그럼 뭐가 돼요? 낙과랑 똑같은 효과죠. 줄어들고 수확 감소량이 늘어나고 보험금 지급되고. 됐죠? 근데 B 케이스 한번 볼까요? B. 이때 지금 수학 전 착과수 조사를 해요. 지금 막 수학기예요. 요게 발생했어요. 이때 재해가 왔어. 저기 다음 주에 착과수 조사 해요. 네, 그랬는데 오늘 발생한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도 과실을 다 따버릴까요? 지금 재해 맞고 다 큰 과실이에요. 이제 과실의 상태가 이때는 다 컸어요. 이제 수확하면 돼요. 근데 재해 맞고 매달려 있는 상태예요. 다 따버릴까요? 이때처럼? 왜요? 다른 과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이제 다 수확하면 되는데. 다 따버릴 이유가 없죠. 그래도 따버려요? 자, 그래도 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따버리면 과실이 없어지니까 줄어들겠죠? 그럼 주당 착과수가 줄어드니까 이렇게 돼서 결국 보험금엔 반영이 돼요. 그쵸? 근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계약자가 가만히 봤더니 50% 피해형 과실이네요. 얘가. 팔 수 있어요. 가격 하락. 또는 팔기는 조금 그런데 가공용으로 납품 가능하네요. 다 크고 익은 상태잖아요. 그럼 보험금도 받고 팔아서 이득도 얻고 안 되죠. 즉, 이 시점에 일어난 착과 피해는요. 얘랑 달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피해 있고 매달려 있잖아요. 피해 있고 여기 2만 개라면 2만 개 안에 지금 숨어 있어요. 수학전 착과수 안에 지금 숨어 있잖아요. 일단 수학전 착과수 2만 개 조사하고 피해 조사해야죠. 표본과실 추출해서 피해 구성률 저가와 착과수랑 똑같아. 아니, 저가와 착과수란다. 적종이랑 똑같아요. 착과 피해 구성률 산출했더니 뭐 40%, 과중 0.5. 그러면 2만 개의 40%가 즉 8,000개가
감수량이겠구나. 됐죠? 자, 그러면 4,000kg이라고 하는 착과 감수량이 나왔어요. 수학 개시 전에 발생했지만 요때.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할까, 이 감수량은? 수학 개시 이후에 아무 사고가 없어서 차감할 게 0이었지만 이 경우엔 여기에 차감을 해야죠. 4,000 감수량. 이해되시죠? 수학 개시 이후에 아무 사고가 없으면 감수량 차감할 게 없다 했지만 요 시점에 감수량은 계산해서 착과 감수량 계산해서 차감해줘야 돼요. 오케이? 네, 오케이. 자, 하나 더 볼까요, 그러면? 자꾸 뭘 하나를 더 보죠. 여기도 힘든데. 자, 착과 피해 구성률이 40%가 나왔대요. 이때 발생한 착과 피해 구성률이. 얘 지금 40% 있고 매달려 있잖아요. 2만 개 지금 숨어 있잖아요. 2만 개. 2만 개가 다 하나씩 40% 피해 있고 매달려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얘를 수학을 한 번에 나무를 다 털어버리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매달려 있는데 그 다음에 아직 얘 수학이 끝나기 전에 또 재해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쵸? 맥스 A. 얘는 다음 사고에 맥스 A 쓰여요. 시점만 요때일 뿐이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여러분 우리 정리할 수 있겠네요. 수학 개시 전에 있었던 사고는 착과는 시점에 따라, 이제 한참 전에 있었던 착과는 낙과 나무 피해와 동일하게 이 착과량에 다 반영이 돼 있더라. 이게 기본에서 채우는 첫 번째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착과량이라는 거를 조금 더 한번 살펴볼게요. 착과량. 이건 여러분 지금부터는 그냥 백그라운드 내용, 문제를 좀 폭넓게 이해하기 위한 내용, 듣기 싫으신 분은 여기서 끊고 요 다음 넘어가서 해설 노트 정리 보셔도 됩니다. 우리 수학량이란다. 피해율이 평, 수, 미, 평이죠. 자, 수학량 대신에 제가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겠네요. 수학량 대신에 착과량 마이너스 감수량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지금 포복자는. 그쵸? 자, 그럼 괄호 풀어볼까요? 평 마이너스 착 묶을게요. 얘를 마이너 플러스 감수량 마이너스 미보상. 분자 뺄게요. 그냥 분모. 자, 얘는 뭐예요? 얘는 만 개가 기대됐는데 그냥 개수로 할게요. 평년 수확량. 실제 나무에 만 개가 기대가 됐어요. 문제 없으면 얘를 다 그대로 수확하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착과가 뭐 한 7,000개 된 거예요. 즉 착과의 감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년 수확량이라는 게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수확하는, 이게 기대되는 수확량이잖아요. 근데 착과가 7,000개예요. 그럼 얘도 문제 없으면 그대로 수확하는 거잖아요. 그 착과의 감소를 얘기해요. 이 감소 중요하진 않지만 그걸 얘기해요. 얘랑 구분하기 위한 거예요. 얘는 뭐예요? 얘는 그 이후에 이 7,000개에 재해가 와서 감수량을 선정한 거죠. 착과 낙과 피해 구성률 산출해서 한 감수량. 그쵸? 지금 달라요. 얘에서 얘는 감소, 얘에서 얘는 감수량. 다른 거예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나무에서 이만큼 적게 열렸고 얘는 재해로 인한 감수 과실수. 네. 그럼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평년에 기대했던 게 만인데 착과가 더 열릴 수도 있잖아요. 정확하게 같게 될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네요. 그쵸?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같게 됐어요. 더 열렸어요. 기대했던 것보다 더 열렸어요. 만 빼기 11,000. 괄호를 여기다 하면 안 되겠죠? 만 빼기 11,000 플러스 재해로 인한 감수 과실수 미보상.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마이너스 1,000이 나오네요. 이거 뭔 얘기예요, 이거? 착과가 더 됐다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수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재해가 이게 더 열렸다면 더 열린 것만큼 피해율에선 차감돼요. 이해되시죠? 이후 재해로 인한 감수량이 차감되잖아. 마이너스니까. 다 반영돼요. 문제를 풀 때 많이 평년이 많은데 착과량이 11,000이야? 이거 뭔가 이상한데? 그러지 마시라고. 다 반영된다고요. 또
같게 열렸어요. 그러면 만약에 11,000이에요. 그러면 여기 만인데 만이에요. 그러면 여기 0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재해로 발생한 것만 보상해 주는 거예요. 미보상 빼고. 자, 적게 열렸어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 1,000이겠네요. 적게 열린 것도 재해로 인한 감소량에 추가돼서 보상되는구나. 즉, 착과량이 어떻든 다 피해율에 반영이 된다. 무사고라면요? 조사 착과수 곱하기 평균 과중을 그 해의 과거 수확량으로 하잖아요. 정확하게 그 해의 과거 수확량이 반영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착과량을 조금 더 본 거예요. 착과량을. 근데 요거보다 요 전에 수학 캐시전에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어떤 문제집들 보니까 수학 캐시전에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 낙과 감소량과 나무 감소량 막 이런 걸 차감해서 사고당 감소량으로 빼는 문제들이 있다고요. 아니에요. 틀린 문제예요. 됐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수학 직전까지 조사도 받고 해설 노트로 정리해 볼게요. 요거는 그냥 이때 이런 조사들을 한다 이렇게 보시고 만감류 적과 수학전 착과수 조사일 때 적과 종료 후는 나온 다음 신경 쓰시고 그럴 수도 있더라 정도만. 네. 그래서 조사는 왜 하는지 방법은 항상 다 똑같잖아요. 왜 하는지. 착과수 조사는 얘 선정하기 위해서. 우리 아직 안 했지만 이후 착과 낙과 피해 조사는 감소량 산정하기 위해서. 넘어가고요. 네. 아까 우리 예시로 했던 것들이요. 품종 수량별로 한다라는 거는 품종 수량별로 나무 조사에서 조사 대상 주수, 비례해서 표본 주수 산정, 선정. 이 방법대로 A 품종, B 품종, 전체 조사 대상 주수 3 더하기 7 표본주 10주. 표본주를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해서 배분. 합치면 11주네요. 품종 수량별 표본 주수 합은 전체 표본 주수보다 같거나 크다. 수점 올리니까. 네. 그럼 얘네 4주에 착과수를 세는 거죠. 그럼 주당이 나오겠죠? 자, 품종 수량별 착과수는 과수원 단위로 합산한다. 과수원 단위 보험금 지급. 이건 해설 노트에 있는 거를 간단한 기초 예시 문제로 해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과중조사, 품종별로 수확기 한다라는 거. 네. 저런 거 제가 어떤 품목을 말씀드리잖아요. 거봉하고 머루하고 다르겠지? 머루포도하고. 그럼 품종별. 육아일 때랑 수확기 때랑 다르겠지? 그러면 수확 시기, 괄호 넣기 같은 거 할 때요. 근데 여러분, 우리 적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품종별로 표본 과실을 추출한다. 품종별로 뭐 한다. 그럼 뭐라고요? 피해 구성률. 품종별로 한다. 여기도 지금 과중. 근데 하나가 더 들어간 거예요. 적종에서 없었던. 피해 구성률, 착피, 낙피. 그리고 과중은 품종별로 한다. 이거 여러분, 우리 별표 7의 공식들 보시면 암호 같죠? 막 품종 수령별 조사 대상 주수, 품종 수령별 착과수 막 암기하려 해도 이건 또 품종별, 이건 품종 수령별 어쩌라는 거야. 그쵸? 개수 관련된 건 개수? 나무를 따라서 개수가 나오잖아요. 나무를 조사한 다음에 조사 대상 주수, 착과수도 나오고 낙과수도 나오잖아요. 개수와 관련된 건 품종 수령. 왜요? 아니, 품종에 따라서 더 열리고 적게 열리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쵸? 근데 수령. 성과기, 세태기. 수령에 따라 개수 다를 거 아니에요. 그쵸? 몇 년생일 때 성과기면 많이 열리고 세태기면 적게 열리고. 그러니까 개수와 관련된 건 무조건 품종 수령. 개수, 나무, 착과수, 낙과수. 자, 근데 과중은요? 과중에 수령이 적용돼요. 같은 거봉인데 5년생하고 6년생하고 과중이 달라요? 수령 적용 안 돼요. 과중은 그냥 품종. 거봉과 샤인머스켓은 다르겠고. 그쵸? 또 하나. 피해 구성률, 착피, 낙피. 과중은 품종과 과실의 생육 상태, 시기가 적용이 된다면 착과 피해 구성률, 낙과 피해 구성률은 과피, 과육이 얼마나 단단한가, 경도, 또 어떤 재에 취약한가 이렇게 품종이 많이 작용을 해요. 품종. 5년생이 6년생보다 피해를 더 입고 이러진 않잖아요. 여긴 둘 다 수령은 적용하지 않아요.
별표치를 공식 보실 때 요거 네. 갑자기 이거 하다가 또 넘어왔네요. 네. 자, 그래서 개수가 아닌 과중, 착피, 낙피는 품종별이다. 네. 아까는 품종 수령별이었죠? 표본과 실수 요거 잊지 마시고요. 둘 다 충족해야 한다더라. 그리고 개수하고 무게를 조사해서 조사 과중이 산출되고요. 만약에 산출됐다. 300 A품종, B품종 400. 그럼 이제 위에서 계산한 착과수에 여기 위에서 계산한 착과수에 조사 과중을 덧붙이면 아주 정확한 이 시점 이 과수원의 착과량. 품종 수령별로 합산. 그리고 만약에 미보상 주수는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있다면 유사고, 미보상 주수, 유사고, 보험금 때문에 여기 추가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수학전 착과량이 완성이 되는 거죠. 과중조사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이런 거 조사 방법에 있는 거 한번 보셨고요. 사실 여기는 뭐 기초부터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감수량 산정을 위한 피해 조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